어, 예, 215번 봐보면, 네, 문제를 봐보면,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예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그래서 송수구가 있는 이제 스프링클러 이제 그런 거에 그런 게 있다면 면제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216번은 이제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 분무 장치 등의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온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예, 답을 봐보면 215번에 이제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송수구가 있는 스프링클러 그런 게 있다면 연결살수 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216번은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 분무 장치 등의 답이 그렇게 되고요. 이제 물 분무 장치 등의 연결 송수구 아니면 물 분무 장치 등의 6시간 이상의 수원 그런 경우가 되면 설치가 면제된다. 그래서 제목이 연결 살수 설비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결 살수 설치 면제 기준을 쓰셔야 하면 이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제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 분무 장치 그러면 그 다음 217번이 있고 218번은 이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 뭔가 있는데 이제 바닥 면적이 600제곱 이상이면 그러니까 바닥 면적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용도의 바닥 면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9번이 또 뭐가 있고요. 그래서 답을 봐보면 217번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고요. 218번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그런데 이제 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의 층이 바닥 면적이 600제곱 이상인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19번은, 218번까지만 해당이 되네요. 이제 이 두 가지가 간이 소화장치 설치 대상입니다. 간이 소화장치. 임시 소방시설이죠. 간이 소화장치. 그 다음에 219번은 뭐가 있고 220번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219번은 이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20번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비상경보장치 설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1번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그래서 220번하고 내용은 똑같죠. 이제 순서가 이제 다르게 되는 것 뿐이지.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제 이 제목은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 대상이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 이렇게 나오고 바닥 면적이 얼마 이렇게 나와요.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2번 문제를 봐보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당연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 그렇게 해도 답이 되죠. 그 다음 223번은 비상방송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지금 문제만 보고 있어요. 224번은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또는 비상 조명 등. 이제 이런 게 뭐냐 그거죠. 그래서 222번은 답을 봐보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다면 이것은 소방시설이죠.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223번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그리고 224번은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비상조명 등.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이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을 쓰시오 하면 이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5번. 이제 또 약간 못 보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225번. 문제만 봐보면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이제 소방관이 진입하는 경로에 확보하라는 거죠. 소방관들이. 진입 경로 확보에. 그래야 이제 어떤 화재 진압하기 좋고 또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226번은 화재 위험성 및 피난 안전성 검증. 그래서 화재 위험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피난 안전성, 피난하는데 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걸 검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7번은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그래서 소방시설을 뭐 잘 해놓으면 뭐 좋죠. 돈이 좀 들겠지만 이제 의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더 플러스 하면은 뭐 그런 게 이제 최적의 소방시설이겠죠. 그 다음 228번은 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화재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구획 잘하고 그러면은 최소화 되겠죠. 또 어떤 불연재료 그런 거 사용하거나 또 건물 외벽에 뭐
가연성 그런 게 있어서 막 홀라당 다 타고 그런 경우 많죠. 저쪽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한 5층 그 정도부터 꼭대기까지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 게, 예, 거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게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이제 뭐, 외벽에다가 그 단열성 있는 그런 스티로폼을 넣어요. 이제 좀 단열시키고, 그 다음에 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이전에 공사하는 건 내가 직접 봤는데, 그냥 옛날 건물에도 그런 거 해요. 옛날 건물인데 외벽 좀 좋게 하려고 거기다 스티로폼 이렇게 넣더라고요. 스티로폼 이렇게 크잖아요. 뭐 이렇게 두껍고. 그걸 딱 넣어요. 전부 다 외벽. 그런 다음에 시멘트로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겉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드라이비트 공법이에요. 그러면은 겉에다가 시멘트 이렇게 뿌리니까는 겉으로 봐서는 그가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멘트만 뚫어버리면 스티로폼 활활 타버리잖아요. 네. 기가 날아가면 그 장소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법이 건물에 많이 쓰여가지고 한번 불나면 그냥 외벽 타고 그냥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고. 근데 그런 건축통이라든지 시공에 네. 나와 있으면은 네. 준공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못 하겠죠. 법이 개정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했겠죠. 예, 법으로 이렇게 안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참 위험한. 예, 그래서 그 뒤로 법이 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재 피해 최소화의 방안 이제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피난 경로의 안전성 확보의 그래서 아까 두 번째하고 뭐 같은 내용인데 피난 경로의 안전성 확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구역의 적정성. 방화구역을 잘 해놓고 해야만이 이제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 안전 확보 방안 마련. 그래서 지하층은 이제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러다 보니 연기가 순식간에 차버리고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봐보면 225번은 소방 자동차 진입 동선입니다. 소방 자동차 진입 동선. 그래서 소방 자동차도 이제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길이 다 있겠죠. 그거하고 소방관 진입 경로 이것을 확보해. 그래서 소방 자동차는 이제 땅에서의 동선이 될 것이고, 소방관은 건물 내에서의 경로가 되겠죠. 건물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 그 다음 226번은 화재 피난 모의 실험을 통한, 그래서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이것을 해서 화재 위험성하고 피난 안전성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7번은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그래서 규모가 크면, 그리고 용도가, 특성이네.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규모가 크면 당연히 소방시설도 더 많은 게 들어가겠죠. 규모와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228번은 소화수 공급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예. 그래서 소화수 공급 시스템이니까 펌프를 주펌프 놓고 또 예비 펌프도 놓고 아니면 옥상 수조 이런 거 다 공급 시스템이죠. 그리고 뭐 예, 또 가지배관도 이제 트리형이냐 뭐 격자형이냐 그런 게 루프형이나 예, 가지배관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소화수 공급 시스템 최적화에 또 50층 이상에는 수직 배관을 2개 이상으로 해야 돼요. 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 통신선도 이중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한쪽 배관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배관으로 이렇게 소화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번은 특별 피난 계단을 229번이네요. 특별 피난 계단을 포함한 피난 경로의 안전성 확보에 예, 특별 피난 계단이 피난 경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 230번은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역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방화구역.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방화구역. 231번은 이제 침수 등 재난 상황을 포함한 그래서 침수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제 재난상 관련해서 지하층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성능 이주 설계 기준입니다. 성능 이주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외에도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는 그 대상을 앞에서 공부했었죠. 뭐 50층 이상, 30층 이상 이런 것들 아파트는 제외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가장 큰 건물, 보통 특급 그런 건물의 성능 위주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사가 이제 그 특급 이제 점검 뭐 간혹가다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설계할 때의 기준이니까 사실은 관리사하고 관련이 없죠. 이미 설계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사. 네. 근데 이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적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관리사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만 먼저 공부해도 되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만 공부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에 있고 책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 이제 점수가 나오죠.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부하죠. 공부하는 기준을 이거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준을 안 잡은다고요. 공부하는 기준을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이거 공부해야지 이거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기준을 자기 뭐 이렇게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관리사 공부는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러니까 이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부했고, 예, 그렇게 해서 합격했고, 예. 전에 내가 80점 나왔다라는 분, 안 빼놓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잖아요. 법에 있는 거,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거, 점검표에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거, 그런 것까지 안 빼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80점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232번이,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예. 대지 경계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의 경계다 그 말이죠. 내 땅, 다른 사람 땅, 그 경계가 있겠죠. 이제 그 경계선이죠. 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33번은 수평 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그래서 1층은 두 건물의 사이가 6m 이하다 그런 뜻이고 2층 이상부터는 10m 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깝다 그런 뜻이죠. 불이 붙으면 옆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234번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뭔가가 이제 상대방 건물 향해서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 건물. 다른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답을 봐보면 232번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이렇게. 그래서 대지 경계선이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뜻이고요. 233번은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냥 건축물 사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1층은 6m, 2층은 10m 이하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말을 각각의 건축물이 이제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 거리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234번은 개구부가 그렇게 되고요. 개구부, 창문 그런 것들이 다른 건물 향해서 있으니까 불이 나면 그 개구부를 뚫고 불이 옆 건물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연소할 우려가 있다. 그 기준이 이렇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5번은 이제 점검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자체 점검하고. 이제 문제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래서 건축물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뭐 검사 막 하겠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검사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언제부터 사용하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232번은 그게 아니라 236번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그래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이 11월 5일이다. 그러면 속하는 달이니까 11월 달에 실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달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달 이전에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이면 11월 달에까지 해도 되고 10월 달에 해도 되고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구만 보면은 10월 달에 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이제 좀 더 봐보고요. 237번은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종합점검 대상이다. 그러면 그 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1년 뒤 실시한다. 그런 뜻이고요. 238번은 2개 이상의 자체 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약간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아파트가 뭐 한 20개 동이 되는데 먼저 10개 동 짓고 그 다음 그래서 뭐 하다못해 한 2달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빠른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같이 점검한다 그거예요. 전부 다. 20개 동 사용 승인일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같이 점검한다 그거예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답을 한번 봐보면 235번은 신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래서 신규라는 말은 새로 지은 건물. 그래서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았어. 그래서 사용 승인일. 그래서 이런 건물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물은 막 지었으면 60일 이내에 무조건 종합 점검합니다. 이것을 이제 최초 점검이라고 그래요. 최초 점검. 종합 점검인데 종합 점검 중에 이제 최초 점검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6번은 신규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래서 원문에는 신규가 아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방금 그 1호가 아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편집해 놓은 거예요. 문맥상으로 신규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미 뭐 점검 몇 번 받은 그런 건물이다 그거죠. 신규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할 필요가 없죠. 신규가 아닌 것은.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월 5일이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237번은 하나의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 그렇게 되네요.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규가 아닌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에
종합점검 대상이면 이제 그 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 그 다음 해부터 종합점검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8번은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 경계선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일이 각각 다르면 가장 빠른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전부 다 같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제목이 뭐냐? 종합점검 점검 시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종합점검 대상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점검 시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공부할 때, 강의할 때 종합점검 그 대상을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작다. 그런데 기본이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런 문제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분명히 나온다 그거예요.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공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공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9번부터는 이제 소방시설하고 점검 장비하고 규격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뭐 약간 나왔는데 기본이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검 장비가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방수압력 측정계는 이 앞전에 나온 것은 그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기관이 그쪽 기구에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 그렇게 나왔던가요? 그래서 이 방수 압력 측정계는 달라요. 압력을 측정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 기구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수 압력 측정계라는 것은 이제 옥내 소화전 이렇게 노즐 있으면 그 노즐 가까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물을 방수구 열어서 물을 직접 방수를 해야 돼요. 방수를 하면은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방수 압력 측정계가 이제 압력이 올라가요. 이제 그게 방수 압력 측정계고 이 앞전에 이야기한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스 이렇게 빼고 방수구에서 빼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 이렇게 틀어 놓으면 이제 압력계가 올라가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정압을 측정해요. 정압. 움직이지 않는 압력. 근데 여기에 방수 압력 측정계는 물이 움직이니까 동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동압. 그리고 절연저항계는 절연저항이 전류전압은 전류하고 전압이 그래서 이것은 기본 장비로서 모든 답은 있다 보고요. 점검 장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울이 있고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 아래에 나오네. 그 다음에 헤드 결합연치가 나오고요.
급량계 기동관 누설 시험기 그 밖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이제 급량계라는 것은 양을 측정한다. 소화약제의 양. 그 다음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라는 것은 이제 기동 용기라고 있죠. 가스계 쪽에서. 기동 용기에서 이제 저장 용기로 연결되는 선택 밸브로 연결되는 그런 기동관이 있죠. 거기에서 뭔가 누설되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게 기동관 누설 시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열 감지기 시험기, 연이라는 것은 연기를 말하죠. 연 감지기 시험기, 공기 주입 시험기. 공기 주입 시험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거니까 그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기. 그 다음에 감지기 시험기 연결 막대. 그래서 이제 감지기가 높이 달려 있으면 그 연결 막대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음량계는 이제 소리의 양이죠. 그러면 경종이 뭐 90dB 이상이 나오는지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음량계이죠. 누전계가 있고 무선기가 있고 이제 풍속 풍압계가 있고 폐쇄력 측정기 차압계. 그래서 풍속 풍압계라는 것은 바람의 속도, 바람의 압력 그걸 측정한다라는 것이고, 폐쇄력 측정기라는 것은 방화문이 이렇게 폐쇄가 잘 되는지 그 힘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 힘이 부족하면 살짝 열려 있겠죠. 그 다음에 차압계. 차압계라는 것은 제연설비에서 뭐 40파스칼 차압 그런 거 있죠. 그 차압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9번의 답은 모든 소방시설이고요. 240번은 소화기구고 241번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고 242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설비고 243번은 이제 가스계 4가지죠. 그 다음에 244번은 자동화지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고 245번은 누전 경보기죠. 246번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247번은 제연 설비죠. 248번 안 했네. 조도계니까 조도 몇 룩스 이상이냐, 1룩스, 10룩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유도등 그런 등하고 관련이 있겠죠. 통로 유도등, 비상 조명 등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검 장비는 이제 사업 면허를 낼 때 이 점검 장비를 갖추고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 면허를 내게 돼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라는 거죠. 예. 점검할 때, 그리고 종합 점검할 때 이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동은 이 점검 장비를 이용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요. 예. 종합은 필수적으로 이 점검 장비를 사용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이면서도 뭐 시험에 나오더라도 할 말이 없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